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꿈을 꿨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에요. 맨손으로 맹수와 싸우던 시대에서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수확하는 시대까지 인류가 이룬 가장 극적인 도약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펼쳐보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70만 년 전 한반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대략 400만 년쯤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건 그보다 훨씬 뒤인 70만 년 전쯤이었죠. 만주 일대까지 포함해서요. 당시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고 생존 자체가 하루하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첨단 기술도 편리한 도구도 없었어요. 그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나무 한 조각, 돌멩이 하나, 동물이 남긴 뼈까지도 모두 소중한 생존 도구가 되었죠. 이 원시인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뭐였을까요? 바로 뗀석기입니다. 돌을 쪼개고 깨뜨려서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도구가 사실은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사냥감을 쓰러뜨리고 고기를 발라내고 가죽을 벗기는 모든 작업이 이 석기 하나로 가능해졌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뗀석기는 만능 생존 키트였던 셈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석기들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집게라든가 주먹도끼 같은 거였는데 형태도 불규칙하고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도구들이 만능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석기로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했거든요. 사냥할 때도 이걸 쓰고 나무를 자를 때도 이걸 쓰고 가죽 손질할 때도 똑같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효율적이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진 거예요. 각각의 작업마다 다른 도구가 있으면 더 편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에만 쓰이는 전문화된 석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도구가 발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진화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생긴 거니까요. 후기 구석기 시대로 들어서면 석기 제작 기술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석기들이 점점 작아지고 정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좀돌날이라고 해서 손톱만 한 크기의 아주 작은 석기도 만들어졌죠. 작은 석기의 장점은 명확했어요. 들고 다니기 편했고 하나의 돌덩이에서 여러 개의 날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효율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승배찌르개예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승배라는 건 손잡이에 끼워 넣으려고 일부러 길게 빼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승배를 나무 막대기에 단단히 고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창이나 화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돌을 손에 쥐고 직접 던지거나 찔러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냥의 효율이 몇 배로 뛰어오른 거죠. 승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구석기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사냥하고 내일은 저 강에서 물고기 잡고 모레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죠. 정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잠자리도 자연이 내어준 공간을 그대로 이용했어요.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서 자고 큰 바위가 만든 그늘이 있으면 거기서 쉬었죠. 때로는 강가에 나뭇가지와 짐승 가죽으로 간단한 움막을 지어 며칠 머물기도 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주거 형태에도 발전이 보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집터들을 보면 꽤 체계적이에요. 대략 3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크기였고 기둥을 세웠던 자리, 벽을 쌓았던 흔적, 불을 지폈던 화덕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사냥 준비를 하고 저녁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공동체 구조는 상당히 평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나 족장 같은 절대적인 지배자는 없었어요. 대신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죠. 큰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많거나 날씨를 잘 읽거나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존중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큰 동물을 사냥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작전을 짜야 했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려면 서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한반도 여기저기에는 구석기인들이 남긴 흔적이 정말 많습니다. 평양 상원에 있는 검은모루 동굴, 충남 공주의 석장리,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충북 제천의 전말동굴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이런 유적지에서는 각종 석기와 동물뼈, 불을 피웠던 자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전곡리 유적은 국제학계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여기서 발견된 주먹 도끼가 아시아 지역 구석기 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기존에는 아시아에 이런 형태의 석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곡리 발견으로 그 통념이 깨진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도 있습니다. 평남 덕천에 있는 승리산 동굴이나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서는 실제 구석기 시대 사람의 뼈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증거입니다. 석기나 불 피운 흔적만으로는 정말 여기 사람이 살았을까 하는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 뼈가 나왔다는 건 확실한 물증이에요. 70만 년 전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1983년에 두루봉 동굴에서 정말 감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5살에서 6살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나온 거예요. 발견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유골 주변에 정성스럽게 곱게 빻은 흙이 덮여 있었고, 곡식 알갱이나 식물 꽃가루도 함께 발견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슬픔을 느꼈고 나름의 예를 갖춰 묻어주었다는 거죠. 어쩌면 저 세상에서 배고프지 말라고 곡식을 함께 넣어줬을지도 몰라요. 생존에만 급급했을 것 같은 그 시대 사람들도 이미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감정과 정신세계를 가진 존재였던 거예요. 기원전 1만 년 무렵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십만 년간 지속되던 빙하기가 막을 내리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시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어붙었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높이가 점점 높아졌고 연안 지역에는 각종 조개와 물고기가 풍부해졌습니다. 육지에서도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죠. 기후가 바뀌자 동물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머드나 털커불소 같은 거대한 동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토끼, 사슴, 여우, 새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이 주류가 됐어요. 문제는 이런 동물들을 잡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민첩하고 재빠르거든요. 크고 무거운 석기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잔석기입니다. 아주 작고 정교하게 만든 돌날을 나무 막대나 동물 뼈에 끼워서 창, 화살, 작살 같은 무기로 활용했어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파괴력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여러 개의 날카로운 날을 연결해서 톱니처럼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환경이 바뀌자 인간도 거기에 맞춰 도구를 진화시킨 겁니다. 이런 변화는 곧 다가올 신석기 혁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기원전 8000년경 한반도에도 드디어 신석기 시대가 열립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석기 제작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돌을 쪼개고 깨뜨려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을 갈아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간석기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도구들은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곡식을 빻는 갈판과 갈돌, 땅을 파는 돌갱이, 흙을 퍼내는 돌삽 등등. 게다가 날이 무뎌지면 다시 갈아서 쓸 수 있었죠. 뗀석기보다 훨씬 예리하고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발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톡이죠. 흙을 반죽해서 모양을 빚고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든 그릇. 이게 등장하면서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고요? 톡이 덕분에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전에는 날 것으로 먹거나 불에 직접
구워 먹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토기가 생기면서 스튜처럼 끓여 먹을 수 있게 됐고, 이건 영양 흡수율을 엄청나게 높여줬습니다. 게다가 남은 식량을 토기에 담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식량 저장이 가능해졌죠. 이건 정착 생활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히 강이나 바다 근처의 정착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유적이 발견된 경이에요. 1925년에 한강에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강변의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우연히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들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20여 채의 집토와 함께 엄청난 양의 빗살무늬 토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덕분에 암사동은 한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됐습니다. 빗살무늬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기를 만들 때 점토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구울 때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표면에 무늬를 새기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었어요. 또 손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실용적 기능도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여러 문화권이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각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는 뭐였을까요? 바로 식량 획득 방식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조, 피, 수수 같은 곡식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한 식물을 먹던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농경 생활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인류가 자연에 순응하며 살던 존재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탈바꿈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대전환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황해도 봉산군 지탐리에서 출토된 까맣게 탄 좁쌀 알갱이들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에 불에 타서 탄소화된 덕분에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작물을 키웠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가 됐죠. 과학자들이 이 탄화 곡물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600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여러 도구가 필요했어요. 땅을 파는 돌갱이, 흙을 퍼내는 돌삽 같은 간석기가 기본이었고, 동물의 뼈나 뿔을 깎아 만든 농기구도 사용됐습니다. 동시에 개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시작됐어요. 물론 농경에만 완전히 의존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활과 창으로 사냥을 했고, 그물과 작살, 뼈로 만든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았죠. 강이나 바다에서 조개도 채집했고요. 이렇게 농사, 목축, 사냥, 채집, 어로를 모두 병행하면서 식량 공급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그게 실패했을 때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여러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면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정말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뭘까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걸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정착지는 주로 물가를 택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쉽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물을 대서 농사 짓기에도 좋았으니까요. 움집은 대개 한 가족, 그러니까 4~5명 정도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지었습니다. 바닥 모양은 둥글거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 형태였어요. 집 한가운데에는 요리하고 난방하는 데 쓰는 화덕을 놓았고, 입구 옆쪽에는 저장용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에 수확한 곡식이나 도구들을 보관했죠. 여름에 거둔 곡식을 여기 넣어뒀다가 겨울에 꺼내 먹는 거예요. 흉년에 대비한 비상식량 저장고이기도 했고요. 신석기 사람들은 혈연으로 연결된 씨족을 기본 단위로 삼았고, 여러 씨족이 모여서 부족을 구성했습니다. 왜 혈연이 중요했을까요? 농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혈연이 그 믿음의 기반이었죠.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도구로 옷과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가락바퀴는 어떻게 쓰는 거였을까요? 둥근 돌이나 흙으로 만든 원반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긴 막대를 꽂아요. 그리고 팽이 돌리듯 돌리면서 식물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죠. 뼈바늘은 동물의 뼈를 갈고 닦아서 만든 바늘인데, 실을 꿰어 옷을 꿰매거나 그물코를 엮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도구들의 등장은 원시적이나마 수공업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줘요.
실을 뽑고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기술은 단지 추위를 막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줬고 활동 범위를 넓혀줬거든요. 그물 덕분에 물고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고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식량 확보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또한 흙으로 빚은 가면이나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장신구들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생존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신구는 개인의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을 수도 있어요. 뛰어난 사냥꾼은 곰, 이빨 목걸이를, 무당은 특별한 가면을 쓰는 식으로요. 신석기인들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마디로 두렵고도 경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시 신앙이 생겨났어요. 해와 달, 물과 불, 산과 바위 같은 자연물은 물론이고 천둥과 번개, 바람 같은 자연 현상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또 하늘과 인간, 영혼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재자로서 무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무당은 병을 치료하고 풍작을 기원하고 사냥의 성공을 빌고 부족의 안녕을 지키는 의식을 주관했어요. 이런 신앙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은 단순한 주술사가 아니라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죠. 각각의 부족은 자기들만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정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물을 부족의 상징으로 삼고 숭배했어요. 어떤 부족은 고물,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또 어떤 부족은 독수리를 신성시했죠. 이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런 토테미즘 전통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신앙들이 왜 중요했을까요? 단순히 자연을 무서워해서 생긴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거든요.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의례를 치르고 같은 금기를 지키면서 우리라는 정체성이 형성됐던 겁니다. 부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신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농경, 정착 생활, 토기 제작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갔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했고 정착 생활을 하려면 식량을 저장할 토기가 필요했어요. 토기가 있어야 곡식을 보관하고 조리할 수 있었고 그래야 농경이 의미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구석기인들은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살았어요. 오늘 사냥에 성공하면 배불리 먹고 실패하면 굶는 불안정한 삶이었죠. 하지만 신석기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떻게 물을 대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응만 하던 존재에서 자연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바뀐 거니까요. 한반도 곳곳의 유적들이 이 극적인 변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에서 쏟아진 빗살무드의 토기들, 황해도 지탐리에서 발견된 탄화된 좁쌀, 충북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이 유골, 이 모든 유물과 유적이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의 흔적이에요. 70만 년 전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약 1만 년 전에 시작된 신석기 혁명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집에서 생활하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모든 일상이 신석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때 그 혁명적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문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시도 문자도 문화도 모두 불가능했을 거예요. 구석기 사람들이 동굴에서 추위에 떨며 맨손으로 짐승과 싸우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석기 사람들이 움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며 토기에 음식을 끓여 먹고 저장 구덩이에 곡식을 쌓아두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천 년 사이에 인류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치며 조금씩 이뤄낸 성과였어요. 누군가 처음 씨앗을 땅에 심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은 실패했을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줘서 또는 때를 잘못 맞춰서 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토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엔 구울 때 터지거나 실패를 수없이 겪었겠죠. 하지만 점토의 배합 비율을 조절하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점점 더 튼튼한 토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배우고 개선해 나갔어요. 그 끈질긴 노력과 호기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 결국 인류를 진화시킨 거죠. 우리는 그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적들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석기들이 아직도 날카로운 날을 유지하고 있고 토기에 새겨진 무늬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물건들을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들도 우리처럼 기쁨과 슬픔을 느꼈고 가족을 사랑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꿨을 겁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인류는 정말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도구가 발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점점 더 인간다워진 과정이었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고 자연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죽은 이를 애도하고 신을 섬기고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했죠. 70만 년 전 한반도에 첫 발을 디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역사의 한 부분이고 동시에 그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구석기인들이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 때의 그 창의성, 신석기인들이 씨앗을 뿌릴 때의 그 도전 정신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선사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이뤄낸 놀라운 발전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보신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